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전국 배우협회 회장이며 배우의 일생 그 10번째 순서입니다. 배우님의 참 마지막 병원 세브란스에 입원해가지고 거기에서 썼던 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10편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고요. 또 배우협회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10번째 배우님의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또 창밖 깨는 밤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날카롭습니다. 그 때문인지 엄마가 몸을 이쪽으로 누우시는군요. 참 좋은 엄마인데 4대 독자인 나는 효도라고는 해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퇴원하면 어떻게든 결혼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소원대로 가요계를 은퇴한 후 조용히 살겠어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정량만 한다면 제 병은 곧 나올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또 새 노래를 들려달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요? 그래도 많은 팬들이 원하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너무 걱정 마시고 명신이나 잘 돌봐주세요. 명신이는 최명신이라고, 배명신이라고 배우님 하나뿐인 여동생이죠. 팬 여러분, 그동안 성원 눈물이 흐르도록 감사했습니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젠 틀렸나 봐요. 엄마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지만 나는 노래를 부르면 또 부르고 싶습니다. 밤이 제법 깊었나 봅니다. 벌써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졸리지는 않을까요? 이젠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눌 기력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바라보고 싶은데 기억은 아득해 가고 있어요. 어머니, 만약에 제가 영원한 잠을 자게 되더라 어머니는 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사셔요. 사망 5일 전 배우는 바짝 마른 입술을 덤덤히 들먹이며 가느다란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 김금순 여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배우님이 돌아가실 때 김금순 여사는 55살이었습니다. 배우의 돌연한 죽음 모 잡지에서 발췌한 지난 30일 10월 30일 저녁에 세브란스 병원 538호실에 입원 조치된 11월 6일 하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배우군은 신장염의 주증세인 부기가 가슴이 특히 얼굴에 심하게 나타나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 만큼 부었고 호흡마저도 힘에 겨운 듯 이따금 거칠게 숨을 토하기만 했다. 배우는 숱한 위문객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이따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입속으로 중얼거리거나 또는 언뜻 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병마와 가망성이 희박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 모양을 보고 최희준 군은 목이 메인 소리로 배호야 너는 틀림없이 살아난다 하고 소리쳤고 정훈이 문질한 양 등 여가수들은 가져온 꽃다발을 떨어뜨린 채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 울었다. 문진한 양도 오빠 어쩌면 이렇게 하며 울었다. 배우고는 마지막 정신이 남아있을 동안 줄곧 상태형을 찾았다고 그의 외삼촌 김광비 씨는 말했다. 병세가 절망적이라는 의사의 암시가 입원할 때마다 떨어졌으나 행여 기적이라도 잃지 않을까 마음을 조아렸던 가수들. 그리고 그의 모친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지 내 아들을 객사시킬 수 없다. 신앙의 힘으로 내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비장한 결심으로 배호군의 머리맡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만 드렸다. 7일 저녁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라면 신앙의 힘으로도 고쳐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교인들의 권유로 퇴원했다. 배호의 체온이 식어간 7일 저녁 7시 30분은 68년 가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의 차중락이 숨진 때와 똑같은 9월 20일 오후 7시 30분으로 가요계 인사들은 너무나도 공교로운 일이라고 입을 모았고 요절한 두 가수에 애통했다. 1971년 11월 7일 신장병 합병 증세에 심해져간 심장까지 가는 기는 저하되는 혼수 상태에 빠짐.
가망이 없자 퇴원, 신촌을 떠나 사직 터널 도남동 아리랑 고개를 지나 미아리 고개를 넘어 지나 미아 삼거리에서 가까운 미아 10동 215번지 자택 신일고등학교 큰 길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인 완전 의식이 불명, 일설에는 차 안에서 운명했다 하나 동승한 배상태 씨의 증언에 의하면 차 안에서 맥박은 뛰고 있었다고 한다. 저녁 9시 45분 교인들의 찬송가 속에서 29살의 애절한 비운의 삶 마감. 이날 저녁 배우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수 김정호 씨가 가장 먼저 달려왔고 빈소에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찾아와 마지막 가는 동료의 명복을 빌었다. 빈소에는 그를 하늘처럼 믿고 살아온 홀로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외삼촌 김광빈 씨, 배상태 씨와 절친했던 가수 이상열 군 등 가족 친지들의 애절한 흐느낌만 들렸다. 미아동 빈소에는 많은 여성 팬들이 몰려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한 여학생 팬은 배호 오빠는 구슬픈 노래만 부르더니 끝내 슬프게 돌아갔다며 울먹였고 소리내어 엉엉 우는 팬도 있었다. 배호의 집에는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들이 찾아와 장례가 끝난 뒤에도 집에서 장작불을 피우며 며칠을 지새웠을 정도로 그를 보내야만 하는 여성 팬들의 애절한 마음은 슬픔과 망연자실 그 자체였다. 1971년 11월 11일 전 국민을 울린 배호의 장례식 12시 예총회관 현 세종문화회관 자리 광장에서 장례식 거행 경기도 일령의 신세계공원 묘지로 묻힘 고인은 4대 독자로 미혼으로 죽어 유일한 유가족인 어머니인 김금손 여사는 1995년 아들을 먼저 보낸 24년의 고통의 삶의 질곡을 겪다 78세로 아들 곁에서 묻힌 여동생은 1953년생인데 배명신 씨는 오빠가 요절한 후 충격을 받아 정신병으로 현재까지 병원에 치료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비극적인 집안의 대기가 끊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명신 씨는 2002년도에 운명하였습니다. 추도사 모잡지사에서 발췌 항상 아픈 몸으로도 대중들을 위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줄곧 무대에 서온 그는 지난 10월 23일 MBC의 별일이 빛나는 밤에 출연 후 비를 맞고 귀가한 후 감기 증세가 심해지며 지병인 신장병이 재발 악화된 상태에서 신한 의원의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위독해지자 10월 30일 세브란스 병원 528호실에 입원 8일간의 줄곧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11월 7일 오후 7시 자택으로 옮겨졌다. 2시간 만인 밤 9시에 교회 신도들의 기도와 찬송가가 불려지는 가운데 배호군은 일생의 끝을 맺게 된 것이다. 참으로 너무도 비극적인 가수로서의 더욱 완성될 수 있는 그를 열렬히 아끼던 그 많은 팬들의 기대와 희망, 사랑을 뒤로 한 채 그는 너무도 갑작스레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만 것이다. 배호는 트로트 계열의 남자 가수 가운데서 팬들의 심금을 가장 많이 울려주었다. 지난 5, 6년간 레코드 업계에서 최고의 달러 박수로 평가받기도 했다. 주간중앙 유족으로는 모친 김금순 여사 55세, 배명신 양 여동생 19살 들뿐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외삼촌인 작곡자 김광빈 씨와 백운의 컴비 작곡자인 배상태 씨의 지극한 간호도 헛되고 야속하게 운명을 달리한 것이다. 그의 절친했던 가수 이상열 군은 입원하는 날부터 장례식인 11일까지 자신의 일을 외면한 채 눈이 붓도록 통곡했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은 운명의 신을 저주하듯 소리쳐 울었고 그의 갓 19살 여동생 명신양은 쓰러진 오빠를 절규하며 혼절하고 앞을 가누지 못했다. 인생 무상은 이런 것인가? 인명은 제천이라 말이 있지만 아무리 야속한 운명의 신인들 어찌 오늘의 이 뼈를 깎는 아픈 이별의 슬픔을 예언하지 못하느냐? 오늘의 이 아픔을 누구에게 원망해야 할까?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쳐도 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쓰라림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11월 11일 가수장으로
예청회관 앞 광장에서 연결식을 거행한 고 배호군의 영전에는 유족인 모찬과 여동생 그리고 김광빈 씨, 이상열 군과 배상태 씨의 숙연한 모습이 유달리 따뜻한 인정의 후회를 느끼게 했고, 이날 12시 10분에 꽉 메운 광장의 조객과 배군의 팬들과 함께 조국이 울려 퍼지고 장례위원장인 현인 씨의 장례사에 이어 연결식이 시작되었다. 배상태 씨의 고인의 양력 속에 여가수 리타 김의 울먹이는 추도사 낭독, 조객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베들레헴 교회 신자들의 조곡, 찬송가의 숙연한 분위기 속에 평소 배군에 열렬히 성원하던 소복의 한 여성 팬들이 지켜보고 동료 가수들의 조의와 한동안 분위기의 울음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오누이처럼 가까웠던 정훈이 양의 슬퍼하는 눈물은 동료 가수이자 연배인 배군의 명복을 비는 간절한 마음이 서려 있었고, 남진, 이현, 펄시스트 자매와 최동길, 한동일, 송대관, 장민희, 하춘화, 강정화 양 등과 선배 가수 김정구 씨, 신카나리아 연예협회 이사장인 작곡자 박시춘 씨와 그의 코미디언 이순주, 서영수, 김용만, 박일호 씨 등 가수분과 임원들과 전 가수들이 모인 가운데 연결식이 끝났다. 장재인 경기도 장흥 신세계 공원 묘지로 떠나는 연고차에는 배군의 친지 동료들의 슬픔에 찬 표정으로 차 있었다. 영원한 저세상으로 떠나는 배군의 연고차 뒤에서 차를 잡고 통곡하는 수많은 소복의 소녀 군상들은 처연한 모습과 많은 동료들의 굳은 표정은 모두가 깊은 슬픔 그 자체였다. 방송국 인사들과 작곡가, 매스컴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표정은 가요계의 새로운 인재를 잃게 된 허무함에 가득 차 있는 듯 눈 언저리에는 하얀 이슬이 맺혀 있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무대에서 대중들의 감정과 한을 채워주기 위해 영혼의 노래를 열창하던 배호. 그는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영의 세계로 먼 길을 떠났다. 우리는 어젯날 우리와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해온 배군의 영전에 영원한 안식의 명복을 빌면서 영시의 이별, 마지막 입세란 백조의 노래를 남기고 저 세상 멀리 멀리 떠나버린 우리의 가수 배호를 추모한다. 배호를 추모하는 동료 가수 및 주변의 통곡의 추모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의 배호를 대가수로 성공시켰고 임종을 지킨 숙명의 작곡가 배상태 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이 뜨거운 눈물이 어느 곁엔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멍청하게 혼이 나가 있었다. 그는 죽지 않았고 어딘가 먼 곳으로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잠시 어디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꼭 내 곁에서 싱그릇이 웃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자꾸 들었다. 그는 전생에 무슨 수견이 있었기에 그리도 빨리 이 세상을 하직해야만 하는가. 인생 70 고래회라고 옛부터 일려오듯 인생은 70이 살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지만 그 반도 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버리다니. 운명이라기에는 너무도 모진 운명의 산악이 배호.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인생을 그것으로서 끝냈다고 생각하니 산다는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허망하기만 한다. 한가하게 몸조리나 하면서 쉬었던들 그는 오늘도 우리들 곁에 숨쉬며 살아가는 이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나 사이에 무슨 운명이 결쳐 있기에 그는 가고 나는 남아 이렇게 그를 생각해야만 하는가. 지나간 일들이 엊그제 일들만 같이 내 머릿속에 자꾸만 맴돌고 있다. 삼각지 로타리에서 비 맞고 서 있을 것만 같은 그의 모습이 자꾸만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허망한 가슴에 빗소리 치듯 자꾸만 설레이기만 하고 아무데라도 가서 실컷 울기라도 했으면 속이라도 후련할 것 같지만 막상 울은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며 그가 살아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정령 이별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배형, 내년 봄쯤 결혼이라도 해서 어머니 고생 좀 덜어드려야 할 텐데 자꾸만 그가 침대에 누워서 하던 말이 뒷전을 때린다. 일주일간 매달려 있던 세브란스 병원 본관 538호실이 악몽처럼 자꾸만 내 눈앞에 어른거린다. 이번 수속을 할 때만 해도
2, 3일이면 퇴원하겠거니 가볍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영영 다시 못 올 곳으로 떠나버렸다. 어쩌란 말인가? 우리가 남겨진 모두는 외롭고 슬퍼서 어쩌란 말인가? 배호, 배호. 내 가슴은, 내 마음은 마구 뛰기만 한다. 내가 받은 이 고통의 형벌을 배호는 가버리고 나는 무엇으로 달래야만 하는 것일까? 항상 웃는 얼굴이었던 그 누가 보아도 알고 있는 병자였으나 항상 건강한 사람처럼 웃고 지냈던 그 사람, 그 밝고 건강했던 웃음이 나를 더욱 슬프게 한다. 스스로의 병에 얼마나 말이 없었고 언제 보아도 주위 사람들을 걱정을 자기 걱정처럼 했던 배호. 그는 병상에서도 자기 걱정은 안 하고 나나 주위 사람들 걱정만 해야 했던 것일까? 잠 못 주무시고 며칠을 뜬 눈으로 세우신 그의 어머니에게 또 이제 곧 괜찮을 테니 그만 주무시라고 얼마나 성화를 대단했던지. 나는 살아남은 나는 부끄럽기만 하다. 흡사 그의 생명을 빌어 내가 숨쉬고 있는 그런 마음만 들어 나는 후회와 눈물만 앞선다. 슬픈 노래만 계속 부르게 했던 나, 그 슬픈 노래들을 부르다가 외롭게 떠나버린 그 용서해다오 배호. 너무 덧없이 무상한 이 인생, 너무도 애절한 인생을 살다 피가 맺힐 한이 남긴 가버린 배호 고이 잠들어다오. 동료 가수들의 추모사가 정훈이, 김세례나, 남진, 이영숙, 이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훈이 것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이 오빠, 배호 오빠, 오빠. 정녕 그렇게 떠나야만 했습니까? 왜? 사람의 생명이란 그렇게도 허무한 것일까요? 더 오랜 날, 더 먼 앞날을 두고 오빠는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오빠가 가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빠, 우리들의 이별이 너무도 허망하군요. 모든 것이 이것으로 끝나버린 아쉬움이 너무나 가슴 아프군요. 울어도 소용없는 말인지 알면서도 눈물이 자꾸만 눈앞에 가리나요. 김세련아 한마디로 비통해져서 비가만 앞서는군요. 남진, 군에 가 있던 몇 년 동안 배호 형이 그토록 위중증세해졌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어느 누구에도 없는 특이한 음색의 애조인 창법은 아마도 그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영숙, 한스러울 뿐입니다. 젊은 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하다니. 이현, 생전에 그렇게도 나를 아껴주시던 형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참, 동료 가수들이 이렇게 애절하게 참 슬픈 추모사를 남겼습니다. 배호 사후의 이모주모, 에필로그죠. 배호의 가족사와 사후 유가족의 처절한 질곡의 삶은 본 게시판에 있는 모친 고 김근순 여사의 내 아들 배호를 그리며를 참조합니다. 배호의 수상 경력은 MBC 10대 가수상 67년, 68년, 69, 70 연속 수상, 68년 TBC 제4회 방송가요대상 영예의 남자 가수상, 69년 당시 최고 유수한 독수리 시상식의 특별상, 골든디스크상 수상 등 생애 29개의 각종 상을 수상하였다. 배호의 취입곡 5년여의 가수 기간 중 KBS 추모 가요 무대에서 한국 가요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 중에 가장 많은 히트곡을 남긴 히트곡 제조기라 불리며 절정의 인기를 누린 가수로 소개되었다. 참고로 유명 가수들도 수십 년 가수 활동 중 자신의 대표적인 일생의 대표곡인 한두 곡인데 비해 배호는 5년 동안 30여 곡의 히트곡을 남겨 산술적으로 두 달에 한 번 큰 히트곡, 두 달에 한 번 대단한 히트곡이 나온 셈이다. 또한 그는 병중에도 취입에 정성을 보여 250여 곡을 취입하고 옴니버스 음반 포함 60여 장의 음원을 남겼다. 배호의 대중가수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음폭이 넓은 마력의 30음 4옥타브를 남겼다.
최근에 배호의 음폭에 대한 과학적 연구 분석에 의하면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배호는 최고음과 최저음폭이 악보상으로는 대단한 19음 정도로 최저음은 그의 깊이 있는 호흡 발성으로 인해 한 옥타브 아래로 들릴 정도로 러시아의 베이스 가수처럼 땅을 울리듯 무겁게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며, 최고음은 F샵이나 순간적으로 솟구치며 가성이 아닌 바이브레이션을 이용 몇 음이 더 올라가 30음을 육박할 정도여서 인간의 목소리가 이렇게 폭이 넓을 수 있을까 찬탄과 기적과 같이 신이준 노래하는 악기와 같은 자유자재로 노래를 악기 연주하듯 하는 그 인간의 목소리에 외경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부분은 추후 전문가와 함께 더욱 연구 과학적 분석 방법으로 그의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배호의 음색에 대해서는 그의 날카롭고 가늘게 뻗어가는 마치 클라리넷의 최고음과 같이 빛나고 윤택하고 감미롭다. 특히 배호가 68년 아시아 레코드에서 부순 외국 번안곡, 쇼팽의 이별곡, 남의 속도 모르고, 연심 등 장미의 탱고 등 아코디언의 명인이었던 외삼촌 김광배 씨의 오블리카토 정령과 같이 넘실대고 춤추며 당시 악단 뮤지션들의 기술과 혼이 넘치는 반주자체도 아르헨티나 탱고 악단의 원 연주에 뒤지지 않은 예술적으로 뛰어났으며, 배호의 가창은 원 외국 가수들을 능가할 정도로 뛰어나 요즘 들어도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황홀한 노래와 음악은 사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요즘 가수로 말하면 조용필, 김건모나 신승훈의 고음에 못지않으며 그 티끌 하나 없이, 가성 하나 없이 악기처럼 깨끗하게 솟구치며 애절하게 전율하는 맛은 이들의 미성의 고음하고도 느낌이 전혀 틀린 약간 어둡고 슬프면서도 마치 차가운 북극의 오로라 같이 장렬하는 그 마력의 음색과 음폭은 듣는 순간 죽어도 행복한 듯한 마력의 주문처럼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 배우 매니아들의 다반사로 경험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그 어떤 고음 가수보다 아름다운 다채로운 색채감의 음색이 되어 더 황홀하고 더 높은 고음의 매력을 한껏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저음은 어떤가? 그 육중하게 지축을 울리는 듯한 무겁고 중후한 남성의 저음은 한국의 대표적인 저음 가수들보다 한 옥타브 밑으로 훨씬 더 낮게 울리며 영혼의 신음과 처절한 탄식의 흐느낌의 절규의 못이 있다. 이래서 배호를 매혹적인 음색의 가수라 한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저음 가수가 절대 아닌 한국 가수 중 가성이 아닌 최고음과 최저음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노래를 희롱하였던 유일한 가수로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배호의 20년, 30년 골수 매니아들, 아니 50년 동안, 그가 간지 52년이 되는 올해까지 매니아들은 넘치고 넘칩니다. 국악의 귀명창처럼 판소리의 모든 내용을, 판소리 명창을 능가할 정도로 속속 꿰뚫고 있는 전문 아마추어 감상자들의 수준과 그보다 못하지만 배호 노래에 심취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정설이 있다. 배호의 노래의 맛에 한번 빠지고 그의 진가를 마음과 영혼으로 감정되면 불경스럽게 비유하지만 배호 목소리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일생 두 번 다시 다른 가수의 노래를 들을 수 없는 불치의 배호의 영혼의 숭배자가 되며, 종교로 따지면 개종하여 그의 노래가 주는 그 계시와 영감에 사로잡혀 일생을 보낸다 죽는다는 무시무시한 신앙 증언이다. 그래서 일찍이 악성 베토벤은 위대한 음악은 종교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음악의 영혼의 감성과 마력의 위대성을 설파하였다. 대한민국 현존하는 가요 최고의 전문가인 김정도 씨는 사석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서양에 베토벤이 있다면 동양에는 배호가 있다. 이 표현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악성인 베토벤의 배호가 비교되다니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못할 것이다. 서양 음악의 근대적인, 그러면은 배호의 경우는 어떤가?
김정도 씨의 평은 대부분의 우리는 그의 진가를 한국의 대중문화 예술적 가치평가 차원에서 너무도 모른다는 암시를 준다. 그 비유는 지극히 심정적인 면에서 해석하고 싶다. 베토벤의 위대성은 알면서 한국 땅에서 태어나 29살의 요절로 자신의 노래 예술은 완성한 배호의 진정한 위대성을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동등한 차원에서 인류에 위대했다기보다는 최소한 배호가 남긴 그 동양적인 따스한 순정, 비합리적이나 지극히 끈끈한 인간의 눈물, 애원, 한숨과 체념,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생명력, 사랑의 감동과 자신의 영혼을 다 바쳐 죽음으로 자신의 노래를 완성한 인간 드라마의 코끝이 찡한 애절한 노래의 선율 등 이 모든 징조는 동양인의 보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만큼 베토벤의 서양의 강인한 인간 의지와 시민혁명적 승리의 찬가와 대비하는 조용한 그러나 변함없는 은근과 끈기의 인간의 사랑과 정으로 살아가는 동양의 정신, 영혼, 마음, 정서, 감정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베토벤과 배호의 각자 독립적인 위대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베토벤의 음악은 인류의 정신과 의지의 승리의 음악이고 배호의 음악은 인간의 감성과 영혼의 사랑의 노래라고. 자, 이렇게 해서 배호님의 일생을 10편을 마치겠습니다. 배호님의 일생을 10편을 마치면서 이제 11편, 12편은 배호님과의 인연 내지는 그 뒤의 이야기를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호의 일생 10편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배호협회장 김수영입니다. 배호를 사랑하는, 응원하는 의미에서 계좌번호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배호협회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25년의 배호님과 인연을 갖고 있고 배호님의 그 참 위대한 음악성을 기리고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 비용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기업을 운영하는 참 거대한 참 기업의 사장이라면 모르겠지만 한갓 참 가난한 화가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배우 팬들과 인연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응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1편, 12편 마지막까지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영이었습니다.